긴급노래 설치는 라디오. 저는 사연 읽어주는 삼촌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며 살고 있는 42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롯데에 얽힌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예요.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니 시간 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운 좋은 놈으로 통했습니다. 애들 운이라야 별거 있냐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같이 종이 딱지를 사도 재수 좋게 2장 들어있는 걸 고르는 사람이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방구에서 뽑기를 해도 1등 상품이나 2등 상품이 자주 걸렸어요. 오죽하면 학교 앞 문방구 아줌마도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제 이름은 기억하실 정도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좋은 것만 속속 뽑아가니 제가 가면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행운이 계속되다 보니 아줌마 눈에도 신기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주머니가 나서서 제 운을 시험해보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형 오기 왔냐? 오늘 상품 좋은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렇게 뽑기를 하면 열의 여섯은 좋은 걸 뽑아가니 누군들 제 운을 의심하겠어요. 그것 말고도 소소하게 운이 따르는 적은 정말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다같이 길을 가다가도 돈을 줍는 사람은 무조건 저예요. 또 시험 볼 때 막 찍어도 답을 맞추는 경우도 많았고, 다같이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있어도 어쩌지 운 좋게 저만 빠져나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선생님들도 장난을 칠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때는 지각생들 단체로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한 바퀴를 돌게 하는데 제가 지각을 한 날엔 일부러 벌을 안 주는 겁니다. 형욱이 있어서 니들 운 좋은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요. 집에서도 저는 복덩이로 통했어요. 제가 태어나고부터 집안 형편도 나아지고 아버지 집안 쪽은 형제간 불화도 없어졌거든요. 어쨌든 운 좋은 거 하면 제 주변에선 저를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 좋은 놈이라고 좋은 일만 주구장창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보다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고1 때까지 공부를 제법 잘했는데 주변에선 그것도 전부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딴에는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낸 건데 남들 눈엔 운이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걸로 보였나 봅니다. 동네에 제 또래 부모님들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 형욱이는 운도 좋아, 공부한 부분만 나오는 것도 전부 운이지, 이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따지고 보면 공부한 부분에서 안 나오는 게 더 많았는데 남의 속사정도 모르고 자기들 편할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뭐만 했다 하면 운이 좋다는 말은 달고 살았죠. 한마디로 제가 노력을 하고 어쩌고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저 땐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인생의 쓴맛을 덜 봤는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걸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운 좋다고 까불기도 하고 제법 재밌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슬슬 운만 믿고 사는 시기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앞서 얘기했듯 고1까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남들 말처럼 진짜 운이 좋아서인지 그만큼 성적도 좋았어요. 그러다 남들은 놀다가도 정신 차린다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탱자탱자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때예요. 그때 제가 만성비염이 축농증이 되면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바람에 학교도 며칠씩 빠지고 공부도 완전히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책이라도 한 글자 보려고 했는데 고개를 숙이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건 둘째치고 코랑 그 옆 광대까지 통증이 장난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한 달가량을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말 맞다나 정말 운이 좋은 건지 공부 하나 안 하고 기말고사 성적이 평소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 바람에 제가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굳이 코피 쏟으며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노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길게 말하면 지루하실 테니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 후 제 성적은 차근차근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태 해온 게 있다 보니 부모님이나 저나 시험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운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수능 성적 개판으로 받고 원래 목표로 하던 대학뿐 아니라 다른 아무 대학도 갈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디 쉽나요?
저는 여전히 시험 운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주변에도 그렇게 말했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뼈 때리는 말을 하시더군요. 학년 내내 놀기만 하더니 운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딱 공부한 만큼 나왔네. 이쯤 되면 모든 깨달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깨달음이고 뭐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1학년까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겨우 2년 공부 안 했다고 성적이 바닥을 치니 제 계산으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주변에는 고3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도 허다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성인이 되었고 삼수까지 해서 그나마 제가 원하던 대학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연을 쓴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때가 한참 로또 초창기로 전 국민의 꿈이 로또 1등일 때였어요. 그 당시에 뉴스에선 전 재산 털어서 로또 산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올 때입니다. 당연히 제 주변에서도 롯데가 화제였죠. 친구들은 저처럼 운 좋은 놈이 1등 되는 거라고 지들 것도 같이 사달라고 장난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먹고 사는 게 막막하니 상상이라도 하면서 웃자고 하는 말이지 진짜 1등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1등 돼서 람보르기니 뽑는 상상하며 웃고 마는 거였죠.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생전 본 적도 없는 파란 바다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잘 모르는 성격인데 그 꿈에서 너무 예뻐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바닷가에 저 혼자였는데 어느새 옆을 보니 대통령이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저를 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을 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더군요. 당황해서 대통령 손을 맞잡았는데 손이 뜨끈뜨끈한 게 아직도 그 촉감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다 뭐 때문인지 제가 뒤돌아서 가려니 대통령이 쪽지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걸 펼치다가 꿈에서 깼는데 쪽지에 134라고 적혀 있더군요. 잠을 깨고도 한참 동안 이게 무슨 꿈인가 생각하며 시계를 봤어요. 그런데 소름 끼치게 시계가 1시 34분이었습니다. 이 순간 깨달았죠. 이게 말로만 듣던 로또 꿈이라는 걸요. 그때부터 잠이고 뭐고 다 달아나서 뭐부터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인터넷을 뒤져서 로또 명당을 찾았어요. 집에서 좀 멀긴 한데 첫 차 타고 출발해서 오전 수업 제낄 까고 하면 못 갈 거리도 아니라서 일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전에 목욕 재개하러 목욕탕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욕 재개하기 위해서 욕조에 물을 받았어요. 가족들 깰까봐 콸콸 틀지는 못하고 졸졸 틀어서 천천히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도 꽤 시끄러웠는지 아버지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셔선 도대체 뭐하는 새끼가 새벽에 들어와서 욕조에 물을 받냐며 한참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억울하다고 변명이라도 했겠지만 그날은 욕을 바가지로 들어도 실실 웃음이 나더군요. 나중엔 아버지도 제가 뭔 말을 해도 웃고 있으니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하시곤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쨌든 온몸을 말끔히 씻고 손발톱까지 전부 깎고 나니 첫 차가 다닐 시간이 얼추 됐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문 앞에서 큰절 한번 올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정류장에 가니 딱 맞춰서 첫 차가 오더군요.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로또 명당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엔 1등 되면 그 돈으로 어떻게 굴릴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려서 로또 명당에 도착하니 8시가 안 된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줄 선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다들 회사는 안 가고 로또 사러 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바로 줄에 가서 서지 않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머릿수를 세어봤어요. 그때 제 목표는 쪽지에 적힌 134번째로 로또를 사는 거였어요. 제가 숫자를 세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와서 머릿수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숫자가 좀 남아서 천천히 기다리다 133명이 채워졌을 때 재빨리 그 뒷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판매점이 문을 열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뒤를 보니 이미 제 뒤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더군요. 일찍부터 서두르길 잘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무척 대견스러웠어요. 시간을 보니 아직 30분은 더 기다려야 오픈 시간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니 피곤이 살살 올라오면서 눈이 감기려는 걸 겨우 버티다 진짜 0.5초 정도 깜빡 정신을 놓은 사이에 제 앞으로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새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잠이 확 달아나면서 정신이 들더군요. 아저씨,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뒤로 가서 줄 똑바로 서시죠. 저는 일부러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는 아저씨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뭐 자기가 어젯밤부터 여기 서려고 했었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찍 오셨어야죠. 저는 여기 줄 서려고 첫차 타고 왔어요. 거 젊은 사람이 예의가 없네.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내가 꼭 여기 서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양보 좀 해줘. 어차피 총각은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실직을 했니 어쩌니 이번엔 개인사를 줄줄이 읊더라고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뭐 둘 다 목 참고 소리 지르며 자리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웬만하면 양보해주라고 할 정도였죠. 평소 같으면 저도 싸우는 게 싫어서라도 양보를 했겠지만 그런 길몽을 껐는데 차마 그 자리를 내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아저씨랑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번엔 저 앞에 서 있는 여자 하나가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데 어째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리 꺾고 저리 꺾으면 골목이 보이고 어쩌고 하는데 지가 있는 곳 위치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그 통화녀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아무렇지 않게 끼어들더군요. 가만 보니 한 명이 새벽부터 나와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가 친구들을 중간에 쏙 깨워주는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아저씨랑 자리 싸움으로 짜증난 상황에서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한마디 하려고 단전에 힘을 주고 있는데 아저씨가 먼저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거 앞에 아가씨 뭐 하는 거야? 진짜 새치기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아저씨를 힐끗 쳐다볼 뿐 미안한 기색은커녕 비키는 신용도 없이 지들끼리 떠들더군요. 결국 저까지 합세해서 비키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궁시렁거리며 나중에 온 둘이 빠졌습니다. 먼저 온 사람한테 돈을 건네는 걸로 봐선 한 사람이 몰아서 사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까진 제가 참견할 바가 아니라서 다시 아저씨와 제 싸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로또집이 문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오픈하고 나니 줄이 팍팍 줄기 시작하는데 아저씨는 베낄 생각이 없고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급한 마음에 이거 진짜 몸싸움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갈등하고 있는데 사람들 말 맞다나 제가 운이 좋은 놈인지 하늘이 저를 도왔습니다. 앞쪽에 서있던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배를 움켜잡고는 줄에서 빠지더니 엉거주춤 뛰어가더군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뻔뻔하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저한테 자리를 바꿔달라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얼척이 없어서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바꿔줄 뻔했다니까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아쉬우면 저 끝에 가서 다시 줄을 서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회사 잘렸다고 할 때는 언제고 출근 시간이 늦어서 뒤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딱 버티고 서니 이 아저씨도 우는 소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아저씨 차례가 됐는데 안 사려고 버티는 걸 주인 아줌마가 뭐 하자는 거냐고 소리치니 결국 먼저 사서 가더군요. 뒤돌아가면서도 저한테 벨소리를 다 하는데 뭐 아무튼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결국은 꿈의 계시대로 제가 134번째로 로또를 샀다는 게 저한텐 중요한 일이었죠. 로또 용지를 접어서 지갑에 넣고 학교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자리가 넉넉하더군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보는데 새벽부터 설쳐서 그런가 눈이 감겨왔습니다. 다행히 학교까지는 지하철로 쭉 가면 되는 거리라서 저는 마음 놓고 졸기 시작했어요. 잠깐 졸기만 하려고 했던 건데 피곤했는지 진짜 푹 자다가 학교역에서 한 정거장 더 지나쳐서야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 정거장을 학교까지 걸어갔어요. 도로 따라 내려가는데 원래도 차량 통행이 적은 곳은 아닌데 그날따라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원래 타고 다니던 버스가 사고가 나서 뒷수습한다고 차가 막히는 거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뭐가 되려나 했습니다.
로또 사느라 사고 차량도 피했고 또 우여곡절 끝에 꿈에 나온 대로 134번째로 로또도 샀으니까요.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기분만으론 이미 로또 1등이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엔 별로 친하지 않은 후배를 마주쳤는데 밥 사준다고 학교 앞에 있는 비싼 파스타집에 데리고 가기까지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라고 했더니 후배가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에 부담스러움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친구한테 호감 1도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하필 그 시간에 그 후배를 마주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 좋아서 밥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오해도 풀어줬어요. 그렇게 둘이서 4명은 먹을 정도로 푸짐하게 주문하고 그 후배랑 둘 다 별 할 말도 없고 해서 빠르게 해치우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한 번 제 운명에 끼어들었어요. 분명히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당장에 계산도 문제지만 로또 용지를 지갑에 넣어둔 터라 진짜 정신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뒤에서 계산하길 기다리던 후배는 제가 지갑을 찾으려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바로 눈치채고는 자기가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미 정신줄 놔버려서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바로 가게를 뛰쳐나가 전철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5만원가량 들어있던 지갑이 쉽게 들어올 리 있겠어요? 지하철 문실물센터로 연락도 해봤지만 결국 저는 지갑을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무하던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찔끔 나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속상함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기에 내가 샀던 로또는 꽝이었다고 혼자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하루 이틀은 속이 뒤틀려서 밥도 안 넘어가더니 그래도 토요일 아침에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로또 방송을 볼 때는 거의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놈의 호기심이 뭔지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인터넷으로 로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차 당첨점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회차 당첨점을 볼까 말까 새벽까지 고민하다 우연히 시계를 봤는데 1시 34분인 거예요. 순간 악마에게 홀린 듯 컴퓨터를 켜서 당첨점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그 판매점에서 1등과 2등이 전부 나왔더라고요. 진짜 사나이 인생 23년 차에 가슴까지 치고 울었어요. 그 바람에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빌빌거리고 다니니 일전에 제가 밥을 샀던 후배가 제가 영 걱정이 됐는지 괜찮냐고 몇 번 묻더군요. 별일 아니라고 말은 했는데 표정이 어디 뭐 별일 아니었겠어요? 제 안색이 영 안 좋았는지 자기가 밥을 살 테니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내키진 않았지만 절 걱정하는 눈빛에 위로를 좀 받았다고나 할까요? 결국 마지못하는 척 쫓아가서 후배한테 2번째로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나오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기분 좋다고 밥 사준다고 데려갔다가 온팡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이번엔 제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얻어먹기까지 했으니까요. 미안한 마음에 제가 술을 샀습니다. 아 진짜 근데 그게 또 실수였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땐 술 마시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술 먹고 제가 사단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후배한테 문자가 온 걸 보고야 알았어요. 대충 요약하면 오빠 로또가 전부가 아니에요. 울지 말고 밥 잘 챙겨 드세요. 이런 식의 문자가 와 있더군요. 그때까지 겨우 부여잡고 있던 멘탈이 와장창 무너져서 다음날로 바로 휴학 깨내고 입영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로 후배한테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도저히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문자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집에서 은둔하다가 2달 뒤에 입대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나 봅니다. 사주 군사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받고 정신없이 세월 보내다가 100일 휴가를 나갔을 때예요.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제 방 책상 위에 제 앞으로 된 소포가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소포 올 곳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좋은 건가 싶어서 뜯어보니 몇 개월 전 잃어버렸던 지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 시킬 때는 언제고 돌고 돌아서 다시 온 지갑을 보니 허무하더군요. 그래도 비싼 지갑이어서 그것도 꽤 속이 쓰렸는데 이제라도 다시 찾은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소포를 뜯어 지갑을 열어보니 역시나 현금은 싹 사라졌더라고요. 현금만 가져가고 양심은 남아서 경찰에 지갑을 맡긴 건지 아무튼 신분증 덕에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갑 안쪽에 접어서 넣어둔 로또 용지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사실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손가락에 뭐가 탁 만져지는데 그때 정말 심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꺼내서 보니 저를 그렇게나 애태우고 울렸던 로또 용지가 그대로 있더군요. 손이 달달 떨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고 컴퓨터를 켜서 번호를 확인하는데 설마 했는데 로또 2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 제 방에서 짐승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셨대요. 근데 제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답니다. 사실 울었던 건 저도 생각나요. 아무튼 엄마 생각엔 제가 군대에서 힘든 일 겪어서 저러는 거라 싶어서 뭐라고 위로할지 고민하셨대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얼굴을 쳐들더니 손을 V자로 그리더랍니다. 엄마가 몇 번이나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야? 묻는데도 계속 V자를 그리고 흔들더래요. 아들놈 군대 보내놨더니 미쳐서 왔구나 싶으셨겠죠? 그 순간 엄마 속은 얼마나 까맣게 탔을까요? 거기다 조금 뒤엔 제가 울먹이며 엄마 나 2등 됐어. 로또 2등 됐어. 그 말을 반복하는데 엄마는 솔직히 제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책상을 보니 로또 용지가 놓여 있어서 설마 하는 생각에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밥상에는 생전 구경도 못하던 진수성찬이 올라왔던 기억이 언뜻 나네요. 또 동생이 번호 하나 차이로 2등 된 거 아깝다고 당첨금으로 전부 로또 사라는 헛소리를 내뱉던 것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도 가만 생각하니 1등은 누가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나 저랑 134번째 자리를 놓고 싸우던 아저씨가 됐나 싶기도 하다가 또 생각해보면 거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그 아저씨일 리 없다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나중엔 2등 될 거 대통령까지 나와서 134번이라는 번호는 왜 점지해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세월이 좀 더 지나 그 후배를 우연히 만나며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됐어요. 제대 후 복학하고 첫 수업이라 아는 얼굴이라곤 한 명도 없는 마당에 그 후배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예전에 창피했던 기억은 싹 잊고 제가 먼저 밥을 한번 먹자고 했네요. 그렇게 한두 번 만남이 이어지다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된 그 후배를 처음으로 집에 데려다 주는 날 우연히 134번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학교에서 그 후배의 집으로 가는 버스가 134번이었던 겁니다. 뭐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게 제 인생의 로또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상하셨겠지만 그 후에 제 옆을 지켜주는 아내가 되었답니다. 친구들 중에 짓궂은 친구들은 1등 되고 뻥치는 거 아니냐고 장난도 치는데 아마 1등이었으면 심장마비로 벌써 게임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벌써 20년 전 일이라 지금은 웃고 넘기지만 하도 어이없는 기억이라 사연 보냅니다. 허무하게 끝난 이야기라 좀 멋쩍지만 세상에 별일 다 있구나 생각하며 웃어 넘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요새 같은 시국에 몸 조심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